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많이 주어졌던 거죠. 중국 그 휴대폰 업체들하고 나름대로 잘 싸워왔다. 인도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이 뜻하지 않게 주어졌던 거거든요. 이제 애플이 본격적으로 지금 달라붙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이제 인도랑 좀 되게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얼마 전에도 모디 총리가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었고 그게 거의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은 아니고요. 예, 두 번째 방문을 했거든요. 네. 모디 총리로서는 처음이죠. 9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모디 총리를 미국 정부에서 좀 경계하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2005년,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요. 예. 모디 총리의 비자 발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미국 방문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오지 말라고. 예,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건의 그 종교 관련된 분쟁이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사이에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에도 그 열차 그 방화 사건이 있었었는데 구자라트에서 그때 모디 총리가 사실은 구자라트의 주 총리를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주 총리가 되면 좀 밸런싱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잘 그 심판을 봐야 되는데 이슬람교가 그때 그 1,000명 이상 이렇게 목숨을 잃었거든요. 열차 방화 사건에서. 근데 그때 중립적인 위치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 그런 그 얘기가 있었고. 약간 힌두 쪽으로. 예, 힌두 쪽으로. 그 바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우리가 조사해봐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그래서 모디의 비자가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그 한 8년 후에는 이제는 국빈 방문을 미국이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국빈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인도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얘기고. 네네네네.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G2국가 저희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기 코끼리만한 나라가 있네. 그러니까 인도랑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사실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수순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도요. 상하원 합동연설을 모디가 이제 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건데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다가 그 2번에 걸쳐서 했던 거는 모디가 마치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넬슨 만델라급의 이렇게 대우를 받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인도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인도가 과거에 외교 정책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땅덩어리 크 인구도 많은 나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뭔가 자기네가 중심을 잡는 외교 이렇게 해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미국하고 더 가까이 지내려는 이런 걸까요? 꼭 그렇게 보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독립 후에 1947년 독립 후에 초대 그 네루 수상 이후부터 계속 견제해 왔던 어떤 주의랄까요, 이즘이랄까요, 그런 거는 비동맹 다자주의를 이렇게 채택해 왔거든요. 어느 쪽 편에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게 인도의 공식적인 어떤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991년부터 아니야. 이제 우린 이거를 이것도 이거지만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맹 다자주의라는 어떤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하고 나는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기술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어떻게 아주 강력한 내 편으로 만들 어떤 동지가 필요한데 누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인도가 중국하고 열심히 그동안에 싸워왔거든요. 인도가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뭐 많이 안 국경에서 좋죠. 다툼도 있었고 국경이 전체적으로 한 3,500km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처음 1962년에 중인 전쟁이 있었고요. 1962년에 중인 전쟁. 근데 당시에는 그렇죠. 좀 싸움이 안 될 정도로 인도가 밀렸던 거예요. 굉장히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특히 최근에 보면 2020년에 그 라다크 지역 그 국경선이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가란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0년에 중국군하고 인도군하고 엄청 싸웠는데 서로 총질만 안 하고요. 총으로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수십 명의 그 사망자가 서로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인도가 중국의 그 앱을 전체적으로 100몇십 개를 갖다가 1차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후에 또 중국산 앱을 갖다가 계속 없앴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그 눈에 띄는 게 뭐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버라든지 하는 휴대폰 기업들인데 그렇죠. 그 기업들이 그동안에 장사 잘해왔거든요. 인도에서 좀 꽤 순위가 아주 잘해왔죠.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이제 얼마 전에 삼성이 1등을 탈환했지만 최근에 그 전까지는 샤오미가 1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삼성에게는 기회가 됐다. 많이 기회가 됐죠. 많이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동맹 다자주의 그걸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인도는 그래서 비동맹 다자주의를 아직까지도 견제하고 있고 미국이 그 인도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지만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매년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호주가 들어간 쿼드의 일원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말라자르라는 훈련을 이제 뛰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매년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축이 된 보스토크 훈련이라는 것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중심의 쿼드에서도 군사훈련을 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중심의 군사훈련에서도 똑같이 참여해서 군사훈련을 뛰고 있고 인도는 사실은 그 쿼드 가입국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상하이 그 개발기구라고 그래갖고 SCO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상하이 그 개발기구에는 중국 주도의 그 개발기구거든요. 그게 또 그 IPEF라고 인도태평양 그 경제 공동체 이름 까먹었다. IPEF에도 또 인도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뭐야 그러면 너무 여기저기 다 걸쳐 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여기도 들고 있고 미국, 유럽 중심의 그 진영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 진영에도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거죠. 실리. 그래서 핵심 단어를 하나만 꼽는다면 인도의 지금 스탠스는 기존의 비동맹 다자주의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한다. 이게 인도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적극적인 실리 추구의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들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먹히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구 5천만 명에 이제 한반도 한 절반 정도 땅 쓰는 나라에서 우리도 실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이랑도 뭐 같이 하고 미국이랑도 같이 하고
비동맹 다자주의로 가겠습니다. 이제 뒤에 줄 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도니까 가능한 걸까요? 인도니까 가능하죠. 인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947년서부터 여태까지 비동맹 다자주의의 그 스탠스가 입장이 크게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6, 70년 이상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스탠스를 견제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데 인도니까 가능해요. 네. 아까 잠깐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 1위 올랐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샤오미나 이런 데를 견제를 해줬으니까 삼성한테 문이 크게 열린 거죠. 네네. 물론 삼성 뭐 제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 팀 쿡 네. 애플 CEO가 인도 가가지고 네. 크게 행사하고 애플 스토어 열고 애플 스토어 여는 조건이 그 지역인가? 삼성한테 뭐 열어주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좀 위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예.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샤오미를 위시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그 휴대폰 업체들하고 엄청나게 싸웠고 네. 나름대로 잘 싸워왔다. 잘했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저가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되니까 중국산에 네. 중저가 위주의 뭐 A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네. 잘 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이 뜻하지 않게 많이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네. 주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샤오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조세 포탈로 한 1천억 정도가 추징을 당했고 인도에서 인도에서 얼마 전에도 불법 해외 송금했지 해갖고 한 거의 1조 원 정도를 갖다가 그 압수를 당했거든요. 마찬가지 일이 어제도 뭐 오포라든지 조세 포탈 뭐 7천억. 특히 중국 기업들. 비보 전부 중국 기업, 네. 중국 휴대폰 기업들입니다. 비보에도 뭐 740억 뭐 조세 포탈. 그다음에 그 앞서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예. 통신 장비를 저쪽 릴라이언스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네네네네. 거기에 그 중국산 화웨이나 예. ZTE, GTE가 그쵸. 들어갈 수 없게끔 인도 정부가 막아가지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많이 주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뭐 중저가 대응도 열심히 했지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애플이 본격적으로 지금 달라붙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적게 보면 5%, 네. 많이 보면 7%의 그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을 했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데 그 얘기를 예측을 보면 2025년이면 최소 25%다. 아니면 훨씬 그 이상이다. 그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네네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뭄바이의 첫 번째 1호점, 그다음에 뉴델리의 2호점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애플의 그 플렉십 네. 샵을 애플 스토어를 갖다가 이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인도 전체의 그 애플의 그 마켓시어는 약 2% 내지 3% 사이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네네.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확실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고가폰은 한국하고 특히 베트남에서만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서부터는 그 인도에 있는 삼성 휴대폰 공장에서도 그 S23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애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그런 정책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죠. 야, 인도 지역에서 이제 삼성하고 애플 경쟁이 아주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를 소비 시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현지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그렇죠. 현지화도 하고 또 거기에 떠오르는 소비 시장도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애플은 또 한번 뿌리 내려놓으면 거기 뭐 다 자기네 제품 쓰도록 쭉 폭풍처럼 휘둘고 가죠. 네. 이야. 혹시 인도에서 네.
특히 우리나라 뭐 K-팝이라든지 K-컬처 되게 좀 인기가 뜨겁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네. 인도에서는 어떤지 또 인도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는 좀 어때요? 그 이제 한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때만 하더라도 한류가 그러니까 뭐 2012년, 13년 뭐 그때쯤 한류가 인도 사회에 주류 사회에 있었냐? 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14, 15년 요 전후 기껏해야 그 한국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정도만 이제 알려진 정도. 그 다음에 인도 전체 그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북동쪽에 우리랑 비슷한 얼굴을 가진 그 미조람이라든지 나갈랜드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는 한류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우리 아리랑 TV가 거기서 많이 시청이 되고 있었고, 우리랑 얼굴이 비슷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어떤 유사성 때문에 이제 한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인도 주류 사회에 2012년, 13년, 14년 그때는 없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한류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BTS하고 블랙핑크, BTS의 아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요. 수만 명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카운트가 BTS 아미,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 외에도 뭐 그 뉴진스라든지 우리 그 팝 그 보이그룹, 걸그룹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기생충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개발이 되면서 한류가 상당 부분 인도 사회에 이제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완전히 한류가 주류 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많이 보이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네. 근데 막 다른 나라에처럼 막 K-팝이나 한류 문화가 더 뜨거운 인기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네. 원체 뭐 인도는 자기 색깔이 뚜렷하죠. 예. 아까 볼리우드 영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리우드 영화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의 유일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스마트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현대기아차도 인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에 21.3%. 예, 그 현대자동차가 한 16% 정도 되고요. 예. 기아차가 한 그 5% 정도 되고, 기아차가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누적으로 100만 대 이상. 예, 이렇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현지 아직 소비 수준이 높진 않으니까 뭐 소형차라든지 현지화된 자동차들을 팔고 있던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되게 높게 보세요. 더 잘할 수 있다. 그 현대자동차는 그 소형차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사업을 잘 해왔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2017년이거든요. 그게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그 컴팩트 서브 셀토스 같은 거. 예,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히트를 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처참한 실정이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뭐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그냥 종족이 없어질 정도인데 단자리 1%나 되나요? 점유율이? 1%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기아차는 인도에서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거의 탈중국하면서 혹은 차이나 플러스 원 거의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도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 향후에 뭐 한 3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전기자동차 투자 포함해가지고서 캐파시티도 한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로 올리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중요해진 거죠. 예. 일단 기업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몰려갈 것 같습니다. 또 삼성 몰려가면은 삼성의 벤더, 현대기아차 몰려가면 현대기아차의 그 협력사들, 벤더사들이 또 같이 쭉 따라서 들어갈 테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오래됐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전후로 해서 이미 들어갔으니까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됐고
거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가서 뿌리를 잘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롯데 제과 같은 쪽이 네. 그 초코파이 같은 경우 그 오리온? 예. 네. 아니 롯데의 초코파이. 원래 그 오리온이 예. 그렇죠. 정통인데 예, 초코파이가 네.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롯데가 먼저 치고 들어가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보고 오리온이 얼마 전에 들어갔고요. 열받았겠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거 초코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네. 네. 롯데가 이제 제과 그 회사도 이렇게 M&A를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본격적으로 월드콘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아, 월드콘이 인도에서도 만들어져요? 예. 진짜 월드콘이네. 예. 야, 근데 어떤 뭐 음식료 쪽으로도 인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진짜 인도 시장이 이제 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네. 간과할 수 없는 거고. 네. 혹시 이제 이걸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인도 ETF나 펀드 네. 이런 쪽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네. 이럴 때 더 관심이 갑니다. 네. 막 인도 경제가 뜬다, 인도 뭐 14억 대국 뭐 이래도 코끼리에 올라타라 이래도 주가 안 오르고 있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없죠. 근데 네. 주가 쭉 오르고 막 신고가 가고 막 네. 랠리 펼치고 하면은 작년에 힘들 때도 4% 올랐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도 벌써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인도를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우리로 치면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센섹스고 예. 다른 하나가 니프티 50이거든요. 네. 근데 두 개 다 작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21% 정도 그 올라붙었어요. 예. 그래갖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이제 갈아엎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인도 펀드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도 그 ETF를 뭐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나 키움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인도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인도가 10% 이상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마이너스 10% 그렇죠. 중국 뭐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베트남 펀드가 3점 몇 프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는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의미가 거의 없는 숫자라고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아울러 이제 말씀드렸던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4.5%에서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4.5%에서 한 5점 몇 프로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한 달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좋았고 네. 3개월도 지난 3개월도 좋았고 지난 1년도 벌써 니프티 50이나 센섹스가 한 21%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 네.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기간에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지만 5년 뒤 그렇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훨씬 더 큰 시장 훨씬 더 큰 나라가 되어 있을 건 거의 뭐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후까지 본다면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인도 펀드를 적립식으로라도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적립식으로 한다면은 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신시열 대표님이 뭐 이렇게 금융권, 뭐 이렇게 금융투자 이렇게 뭐 권하시는 거는 아니고,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역업을 하고 계시고 예. 피부로 느끼시기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을. 저는 그냥 경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네. 네. CNS 네이처도 인도에서 네. 대박 나십시오. 네. 인도지사 설립을 뭐 지난 5월달에 했고 지금 줌 미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언젠가 와이스트리트도 인도에 진출. 그럼 좋죠. 네. 네. 근데 이게 뭔가 문화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상업적인 거. 네. 뭐라 해야 될까? 좀 상품 판매, 무역 사실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죠. 훨씬 빠를 수가 있죠. 네, 훨씬 빠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별 주식 투자를 네. 한국에서는 이제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를테면 그 와이스트릿 같은 채널이 인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5년, 10년 후에 인도는 지금 인도하고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돌아가는 추세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콘텐츠 관련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가, 주식, 펀드,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에셋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는 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글로벌 유튜브 네. 구독자 수 순위를 보면요. 네. 압도적인 1등이 네. 인도 채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인도 뭐 드라마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채널인데 네네. 압도적입니다. 네. 몇억 명 네. 구독자 막 이래 돼서 나중에 뭐 인도의 콘텐츠 관련된 협업이 필요하시면 저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뭐래도. 야, 감사합니다. 인도 구독자 한 1억 명만.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CNS 네이처의 신시열 대표 통해서 인도 이야기 정말 유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